네, 주택법의 핵심 정리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입주자 거주 의무, 그다음에 거주 실태 조사. 자, 이것도 이제 우리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어지는 개념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자, 저렴하게 주변 매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싸게 받았으니까 입주자가 일정 기간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보실 건데 입주자 거주 의무부터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들은 자, 입주자들을 다른 말로 거주 의무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5년 정도 이내 범위 안에서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 등은 5년 정도 이내 범위 안에서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거주해야 된다. 단 상속받는 사람들은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2번, 3번이 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싸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 수도권 바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은 수도권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변 매매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은 주택들.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가지고 그쪽으로 이사가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한테 특별히 별도로 공급하는 주택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공급받는 주택들 이렇게 세 번째 공공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공재건축은 아니고 공공재개발 주택으로 싸게 받는 주택이 있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 기간이 있다. 자, 중요한 건 요 1번이 중요한 건데 자, 1번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겁니다. 자,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지은 땅이 공공택지일 때는 5년, 3년입니다. 여기서 5년이 뭐냐면 자, 여기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이걸 80% 미만으로 받았다는 게 70%, 60% 이렇게 싸게 받았다는 거죠. 자, 인근의 주택 매매 가격이 10억일 때 80% 미만으로 받는 거는 6억에 받는다. 뭐 7억에 받는다.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받은 거니까 5년간 거주 의무. 그 다음에 자,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80% 이상 90% 미만 이런 식으로 받으면 뭐 8억이나 9억에 받으면 10억보다 싸게 받는데 8억이나 9억대 받을 때는 여기서는 3년 정도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받는다.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지은 땅이 공공택지일 때는 5년, 3년입니다. 80% 미만으로 받았을 때, 80% 이상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공공택지, 외의택지면 이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봤을 때는 3년, 2년이네요. 그래서 5, 3, 3, 2니까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1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수도권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받는데 싸게 받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공공택지에서는 80% 미만으로 저렴하게 받을 때는 5년, 80% 이상 100% 미만으로 받았을 때는 3년.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면 조건을 갖고 3년하고 2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받았다. 근데 그 분양가가 주변에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80% 미만, 뭐 7억이나 6억 이렇게 받으면 이거는 3년입니다. 위에 건 5년이고 이걸 잘 구별해서 보시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3년,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받는 사람들은 2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 2년, 3년도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거주 의무 기간 산정 특례 좀 전에 5년, 3년, 2년 이렇게 거주 의무 기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 부득이한 사유 1번부터 뒤에 5번까지는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 의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이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못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거주를 실제 안 하더라도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입주 가능한 날부터 인테리어 공사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리어 공사. 자, 우리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뭐 바닥재라든가 벽지를 다시 고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준비 기간 동안 90일 정도까지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 의사가 있기 때문에 90일까지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근무나 생업, 치료, 취약, 질병치료, 근무, 생업, 취약, 질병치료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체류하게 되면 해외 체류하는 기간 동안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인데 이렇게 해외 체류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런 기간이 있었을 때는 1년 정도 외국에 있어도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군인이 특별 공급으로 싸게 받은 군인이 살던 집들이 인사벌령으로 다른 쪽으로 이사 가게 됐다. 거주 의무 기간 동안 인사벌령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파견 나가지고 그 파견 기간 동안은 실제 거주하는 기간으로 간주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근무나 생업, 취약, 질병 치료 같은 이유로 세대원 전부가 다른 지역,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도 그 이사가 있는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대원 전부가 요거 일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나갔을 때 이때 주의할 점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안 됩니다. 수도권 바깥에서 이주를 해야지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있었는데 5년 중에 1년만 살고 혼인을 하게 돼서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다른 집으로. 그럼 이제 거주 의무자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가 형제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승계합니다. 그럼 승계한 기간 동안도 거주한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는 거주 의무자가 5년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혼인을 하게 돼서 그 집을 퇴거하게 됐다. 그럼 거주 의무자의 승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승계자 등이 계속 거주하면 그 거주한 기간 동안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 승계자들이 거주했을 때도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거주하지 못하고 퇴거를 하게 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딴 데로 나가게 된다면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분양받은 주택을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하면 안 되고 거주 의무 기간 뭐 5년, 3년, 2년 그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데 이사 나가려고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람들한테 매입 신청을 하고 토지주택공사는 14일 정도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를 못하고 나간다면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걸려 있어서 시세 차익을 못 보게끔 이렇게 규제하는 거죠. 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할 때는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거주 의무 기간이 있고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못 지키고 나가게 된다면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 신청을 해야 된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 자, 거주 의무 기간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있었고 수도권 안에서,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지역들, 그리고 공공재개발 같이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예상 문제입니다. 자, 수도권이고 공공택지고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때는 5년이죠. 자, 수도권 공공택지고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일 때는 3년 되는 거죠. 5년, 3년. 자, 그런데 여기 3번은요. 수도권인데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다. 그때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이거 3년이 되는 거죠. 3년. 3년이니까 이거 틀렸네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3년, 공공재개발은 2년이니까 여기 입주자가 거주 의무하는 기간에서 여기 1번, 2번이 조건이 좀 많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수도권 안에서 한다. 공공택지에서 80% 미만으로 아주 싸게 봤을 때는 5년. 수도권이고 공공택지고 분양가 상한제인데 인근 주택 가격의 80% 이상으로 이거보다 좀 비싸게 받을 때는 3년. 3번 같은 경우도 수도권인데 공공택지, 외의택지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일 때 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때는 3년이고 80% 이상일 때가 2년이기 때문에 요 3년, 2년에서 요거 2년이 3년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거주 실태 조사라는 거는 자,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주 의무자 등이 5년, 3년, 2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사는지를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출입을 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의무 요청 같은 거, 거주 의무자들은 이 서류 제출 요청 같은 걸 받았을 때 또는 조사, 그 다음에 출입 같은 것들을 요구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해외 출장 같이 집을 비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서 조사라든가
서류 제출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우리 분양가격 공시, 분양가격을 적절하게 정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국토부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믿고 공부하셔야지만 33회 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자, 공법의 기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책자가 있고 제가 파일 형태로 보낼 수 있으니까 이 핸드폰 주소로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이거로 파일 형태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